안녕하세요. 책 읽는 뮤주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심플한 건강법 333. 하루 5분 뇌부터 발가락까지 내 몸을 생각한다. 저는 몇 년 전에 이 책을 하루에 한두 개씩 읽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책을 구입했는데, 저희 집에 있는 강아지가 모서리 부분을 이렇게 훼손을 하였습니다. 지은이 베르너 바르텐스, 의학 박사이자 저널리스트인 베르너 바르텐스는 1966년 독일 괴팅겐에서 출생했으며 독일의 기센과 프라이부르크, 프랑스 몽펠리에, 미국 워싱턴 DC에서 의학, 역사, 동문학을 수학했다.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조기 심근경색의 유전학적 기초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미국 의사국가고시와 독일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했으며 프라이부르크 비르츠부르크 대학병원에서 일반으로 근무했다고 합니다. 미국 국립보건원과 심폐혈액연구소를 비롯해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면역 생물학에 대해 연구했다. 1995년에는 프라이부르크에서 19에서 20세기 초에 인종이론으로 역사와 동문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7년에는 독일 여러 주요 일간지의 편집자로 활동했고, 현재 독일의 유력 일간지 쥐트 도이체 차이퉁 과학 전문 수석 편집자이자 저술가, 방송작가, 기자로서 활동하고 있다. 몸의 행복, 행복의학, 우리가 정말 사랑하긴 했을까? 의사유감, 의학상식 오류 사전, 접촉, 공간의 과학, 의학계의 잘못된 관행과 의학상식의 오류를 고발하는 교양의학 서적과 참신한 지식을 알리는 과학 서적들을 펴내 독자들의 신뢰를 얻었으며 그의 저서는 14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에 소개되었다. 정말 저자가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몸, 내 건강을 다시 생각하다. 모두가 더 건강하고 활력있고 바람직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이를 위해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구입하고 피트니스 센터 등록을 하며 멋진 휴가를 계획하고 식단의 변화를 줍니다. 건강에 좋다고 하는 것들이 정말 건강에 좋을까? 유행하는 여러 가지 다이어트 방법은 정말로 효과가 있을까? 운동은 정말 많이 할수록 좋은 것일까? 운동 계획을 짜고 바람직한 일과표를 만들었지만 하고 싶지도 않은데 억지로 하면 결국 하나마나가 아닐까? 이 책에서 건강에 대한 전반적인 조언을 하고자 합니다. 실행하기 힘들고 부담이 되는 조언이 아니라 의식하기만 하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고 도움이 되는 조언들을요. 무엇보다 건강해지고 싶은 사람들의 양심의 가책을 좀 덜어주고 싶습니다. 이 책이 제시하는 333 가지에는 레시피는 실행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유효기간이 없는 것들입니다. 자신을 몰아붙이는 방법이 아니라 즐겁고 편안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과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작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놀라운 인식들입니다. 이 책은 5가지 생각을 기본으로 탄생했습니다. 1. 작은 차이가 커다란 효과를 낸다. 2. 자기 효능감. 3. 자기 공감도 자기 효능감의 일환. 4. 양심의 가책은 금물. 5. 학문적인 베이스, 이성적인 토대. 차례. 프롤로그, 내 몸, 내 건강을 다시 생각하다. 하나, 생각은 몸을 좌우한다. 둘, 늘 신경 쓰이는 곳들. 셋, 내 몸속을 편안하게. 넷, 내 몸의 축을 튼튼히. 하나, 생각은 몸을 좌우한다. 건강 정보는 어디까지나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라고 합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중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방법만 자기 것으로 취하라고 합니다. 좋은 결심은 좋은 기분으로 건강을 위해 뭔가 해보려고 마음먹었나요? 바로 스스로를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결심이라고 합니다. 행복은 연습해야 하는 거.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잊어버리고 과거의 흔적들을 지워버리는 것은 두뇌뿐만이 아닙니다. 신체 역시 슬픔과 실망의 시간이 끝나면 다시금 기쁨과 행복에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즐거운 경험을 많이 할수록 긍정적인 신호와 흔적이 신체에 강하게 새겨진다고 합니다. 쓸데없는 부정적인 생각 삭제하기. 두뇌의 특효약은 유대와 사랑이라고 합니다. 어릴 적의 긴밀하고 따뜻한 유대 관계는 정신적인 안정도 보장합니다. 영육 결과 생후 8개월 특히 따뜻한 보살핌을 받은 아이는 30년 뒤에 스트레스와 우울에 저항력이 있는 사람으로 된다는 것이 연구 결과 나왔다고 합니다. 미용실 방문을 기분 좋게 즐기기. 미용사들은 정성껏 머리를 감겨주고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해줍니다. 서비스 받는 쪽에서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되는 기분 좋은 신체적 친밀감, 미용실에서만 누릴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행복이 오가는 신경기를 확장하기, 기분이란 습관을 들이기 나름입니다.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기분을 자주 느끼는 사람은 그런 기분을 점점 더 자주, 더 쉽게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불만스러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점차 우울에 빠집니다. 적절한 긴장은 좋은 거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의 무대 공포증은 주의 집중력과 성취력을 높여줍니다. 적절한 스트레스 반응이 정신뿐 아니라 신체적으로 효과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90분 일하고 10분 쉬기. 하루 15분은 살짝 땀이 나게 움직이기. 일상 틈틈이 숨이 찰 정도에 움직여서 땀을 내도록 하세요. 그러면 신진대사가 촉진되고 혈관에 탄력이 생겨 심근경색, 뇌졸중,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루 5분에서 10분쯤 숨을 헐떡일 정도로 움직여주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15분쯤 숨이 찰 정도로 운동을 해주면 더 좋습니다. 15분 동안 숨이 찰 정도를 꼭 기억하라고 합니다. 강한 햇빛은 노화의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거울을 보며 나에게 웃어주기,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웃는 모습을 보여주십시다. 자신과 화목하면 뭔가 잘 해내지 못했을 때에도 금방 실패했다고 자책하지 않게 되고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게 됩니다. 10년이 넘는 다이어트 방법 찾기. 채소와 과일을 먹는 것. 현미와 통밀이 인스턴트 식품이나 통조림 식품보다 더 낫다는 것. 소금이나 설탕은 나쁘지는 않지만 과도하게 소비하면 안 된다는 것. 직접 만들어 먹는 식사의 힘. 직접 음식을 해서 먹으면 건강을 그르칠 일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채소와 과일은 언제나 통한다. 기름진 육류보다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어야 더 건강해진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습관은 지구 온난화와 심장, 돌연사를 함께 막아줍니다. 채식 위주의 식생활을 하면 혈압도 낮아지고 쉽게 살이 찌지 않습니다. 암 예방을 위해서라면 담배를 끊을 일입니다. 화목한 관계가 코감기를 예방해준다. 사랑과 긍정적인 감정은 심근경색, 뇌졸중, 암 같은 중병의 발병률을 낮출 뿐 아니라 파트너에게 존중받고 대우받는 감정이 감기, 몸살, 속쓰림, 위장장애 같은 잔병 치레도 줄여준다고 합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토닥토닥. 화가 나거나 분이 치밀 때 혼자 사귀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상대가 관심을 보여주고 좋은 관계를 위해 노력한다는 인상을 받으면
신뢰는 더 커진다고 해요. 하루 30분 스마트폰에서 손 떼기, 하루 30분 그 정도 그 시간을 가져보라고 합니다. 저녁과 밤 사이는 완전히 꺼짐 상태로 전환하고 컴퓨터도 스마트폰도 들여다보지 마세요. 이런 식의 정보와 의사소통, 다이어트도 해볼 만한 합니다. 자존감이 높을수록 연애에 구애받지 않는다.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그리 쉽게 사귀지 않고 언제나 어떤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지 지혜롭게 판단할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클래식 음악으로 심장을 평온하게.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 스트레스에도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심장 수술을 받고 입원해 있는 환자들 중에 음악을 가까이 하는 환자들이 전혀 음악을 듣지 않는 환자들보다 체내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의 농도가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분노를 잘 다뤄야 관상 동맥이 안전하다고 합니다. 호의적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유대감을 느끼면 심근경색과 암에 걸릴 위험도 줄어든다고 해요. 감정적 스트레스와 외로움은 심근경색 위험을 대폭 높입니다. 세 잔의 커피와 건강한 혈관. 현대인의 일상과 떼놓을 수 없는 커피는 심장에도 좋습니다. 원두커피 예찬. 커피는 오랫동안 건강에 좋지 않는 것으로 폄하당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커피가 건강에 이롭다는 연구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커피는 사회생활의 윤활유입니다. 커피는 세포 속의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시켜 당뇨병을 예방해주고 인슐린 감수성이 좋아지면 혈당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커피를 마시면 좋은 콜레스테롤이 증가하고 나쁜 LDL 콜레스테롤은 커피를 전혀 마시지 않거나 너무 많이 마시는 사람만큼 높지 않다고 합니다. 대변에 정해진 시간은 없다.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2번 큰일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3일에 1번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마다 규칙적으로 변이를 느끼고 어떤 사람은 여행을 떠나면 며칠간 변이가 느껴지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은 정상이며 불안해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변비가 있다면 충분히 쉬고 수분 섭취를 해주라고 해요. 적당한 술은 기억력도 감화시킨다. 최소한 여성의 경우 알코올 음료를 적정하게 마시면 치매와 기타 노년기 정신장애 위험이 줄어든다고 해요. 하루 약 15g의 알코올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여성들은 전혀 술을 하지 않는 여성들보다 사고력과 논리력을 측정하는 과제에서 더 좋은 점수를 얻었다고 합니다. 와인이 좋다고 합니다. 피트니스 센터는 가까울수록 좋다고 합니다. 가까이 있어도 규칙적으로 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 거리까지 멀다면 곤란하니까 가까운 곳으로 정해서 다니는 게 좋다고 해요. 일주일에 3번씩은 30분 내가 좋아하는 유산소 운동으로 하라고 해요. 30분이 힘들면 10분만이라도 활기차게 걷기를 하라고 합니다. 기분 나쁜 상태로 하는 운동은 노동이자 고행이라고 합니다. 기분 나쁜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것은 별로 좋은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루 정도 걸러가며 운동하기. 운동도 비슷합니다. 취미로 운동을 하는 사람이 매일매일 훈련을 하며 몸에 쉽게 무리가 옵니다. 하루나 이틀 정도 쉬면서 힘을 재충전해주면 트레이닝 효과도 커지고
운동도 더 재미있어집니다. 이유 없이 등과 허리가 아프면 뼈보다 마음을 점검하라고 합니다. 몸무게나 사이즈 매일 적어보라고 합니다. 나만의 건강 그래프를 만들어 보는 것도 재미있고 실제로 이렇게 기록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체중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운동 후 몸무게가 늘었어도 놀라지 말 것. 체중 감량은 지속적인 습관 변화로만 가능합니다. 유산소 운동을 해도 그렇습니다. 지방은 줄어들지만 근육의 양이 늘어나고 근육은 지방보다 무겁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조금 증가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놀라지 말라고 합니다. 하루 5분 미니멀 조깅. 하루 5분만 조깅을 해도 심장이 튼튼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진다고 해요. 스포츠 의학자들은 일주일 운동 시간을 150분에서 250분으로 올리는 대신에 운동을 아예 하지 않던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운동을 할 수 있게 돕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루 몇 분만이라도 땀을 내는 시간을 일과에 꼭 끼워 넣으라고 합니다. 어릴 적 친구와 평생 건강하게. 때론 친구들은 웬만한 배우자나 친척보다 건강에 유익을 준다고 합니다. 속상한 일들도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친구의 이해와 존중을 받으면 심장과 혈관이 보호되고 면역력이 증강되며 질병에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가꾸어가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장수할 확률이 50%더 높다고 합니다. 외롭지만 않으면 몸은 견뎌낸다. 최근 학자들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사회 관계가 없는 사람은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고 수명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취미생활도 하고 인생의 과제를 발견해 나가는 사람은 건강을 더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친절한 말로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가 수명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고 합니다. 이혼의 상처는 몸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사회적 고립이 건강에 나쁜 만큼 이혼도 건강에 독이 됩니다. 이혼을 하거나 사별을 하는 것은 오래가는 상처로 남아 재혼으로도 이 손실을 전부 회복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혼 뒤 상대는 재혼을 하고 자신은 혼자 남은 사람들의 경우 심장병, 당뇨, 암, 기타 다른 질환이 발병할 위험이 그냥 평범하게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보다 20% 높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파트너와 관계가 얼마만큼 견디기 힘든가요? 때로는 헤어지는 것이 정답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냥 견디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75세는 30년 전에 65세보다 팔팔하다. 현대인은 예전보다 오래 살 뿐만이 아니라 더 오래 건강하고 자립적으로 생활합니다. 영양 상태도 좋아졌으며 운동을 하고 건강에 신경을 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공과 명성, 수명과 관계가 있을까? 성공한 사람이 오래 더 살까요? 최소한 배우들의 경우 성공한 배우가 그렇지 않은 배우에 비해 장수할 확률이 더 높은 듯합니다. 상을 받으면 수명이 더 늘어나는 현상이 관찰되었기 때문입니다. 오사카상을 2번 받은 사람의 수명은 더욱 길어서 동료들과 비교했을 때 평균 6년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캐서린 헵번은 오스카상을 4번 수상하고 94세까지 살았고
앤서니 큐는 2번 수상하고 86세까지 살았습니다. 오사카 상을 6번이나 수상한 빌리 와일더는 더 오래 살아서 96세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노아의 첫 징조들을 가볍게 받아들이기. 요즘 65세는 40년 전에 55세 정도로 쌩쌩합니다. 유사일에 중년과 노년이 지금처럼 건강했던 적이 없음을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는 진화의 걸작품, 때로는 스스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해 주세요. 변화를 주고 싶다고 하여 모든 것을 바꾸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진화의 걸작품입니다. 지구상에 인간이 존재하는 게 된 지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결정으로만 똘똘이 뭉쳐지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모습들이 삶에 유용했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자신의 레시피 중 도움이 되는 게 있었다면 앞으로도 적극 활용하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속은 물론 마음속까지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건강관리의 기본을 다지는 시간, 하루 5분 독일 의사의 소소한 건강 수첩을 펼치다. 저는 이 책을 정말 몇 년 전에 샀는데 이렇게 번호도 있으면서 간략하게 나와서 수시로 읽기에도 편하고 도움이 되었던 책입니다. 감사합니다.